재무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7시 52분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 좀 일찍 출근해서 오랜만에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새벽 방송을 올리는데 제가 보통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에 있는 혼은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 거의 12시, 밤 12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씻고 뭐 이러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이나 금요일엔 방송 업로드가 아침 시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급등주 오늘의 상승하는 종목 한 종목을 아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저께 상승률 32 종목 중에서 15종목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말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수 매도 시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지, 이 재료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재료인지를 판단하는 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 중에 200% 무상증자 같은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공부가 돼 있다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물론 세상에 100%라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폭락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을 보고 뭐 유보율도 보고 부채율도 보고 다 따져봤는데 사실 거기다 또 무상증자 200% 나오고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상한가를 한 두세 번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연말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주 중심으로 실적 플러스 재료를 제가 훨씬 더 테마주보다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단기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 대응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잘 선택을 하면 사실 우상향하는 거 맞습니다. 뭐 제가 2달 전, 3달 전에 추천했었던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다 3배 가까이 갔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단기 트레이닝으로 접근을 했으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닝을 하루에 3-4종목씩 하니까 수익률이 항상 20% 이상씩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라리 큰 돈을 한 종목에다 넣어놨으면은 오히려 2개월이 지나고 나면 2배, 3배 수익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제가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물론 한 160% 정도가 되긴 했지만 문제는 저도 이제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물론 물린 종목도 한두 종목 있고 그래서 손절 처리한 종목도 있고 반대로 하루에 3-4종목을 하려다 보니까 또 직장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틈틈이 막 신경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곤두서 있죠. 그런 부분들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상향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개월 전에 위메이드를 선점을 했으면 그러면은 뭐 최소한 5배는 먹었겠죠. 왜냐하면 거의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 특히나 차트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식 스터디를 운영해 보면 그쪽에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 시점, 매도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는 당연히 공부죠. 내가 공부했었던 분야, 주식 일기 1강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종목이었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 좀 요새 실적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저는 듣고서 그 차트를 봤는데 차트가 횡보 중이었고 어느 정도 매집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게 이틀 전에 상한가를 갔고 어제도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실은 저도 전혀 모르던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히 먼저 더 발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종목을 발굴하면서 늦추지 않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확신. 그 종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종목도
미리 내가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인 그 방송 내용들 중에서 종목도 물론 여러 종목 말씀드리겠지만 기법보다는 투자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매일 그 차트 기법을 공부해봐야, 왜냐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차티스트들이 다 수조원 부자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로만 해서 다 돈을 벌 수 있다면.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례를 보면은 결국엔 좋은 종목에 우량하게 투자했던 분들이 더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종목 선택과 차트 분석 둘 중에 종목 선택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를 들어서 오늘의 강세 섹터를 정리해보면 제가 매일 상승률 32종목까지의 강세 섹터를 이렇게 분류를 하죠. 하나하나의 개별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만 해도 NFT 메타버스 최근에 조정을 겪었었던 이 섹터가 무려 12종목이나 상승률 32종목에 있었고요. 제가 평소에 언급을 많이 했던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서울옥션 이런 것들 굉장히 다수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비덴트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 22%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은 내가 언제 살고 언제 급등했다고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또 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수익 실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내가 만약에 시장을 좀 더 넓게 읽는다면 그런 주식들을 꾸준히 보유를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단타 종목으로 보유하는 종목들은 보통은 한 비중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내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1월 종목 고르는 법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강한 놈이 더 간다.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강세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 시세를 주는 종목들, 대장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현재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는 장세고요. 그리고 대형주보단 당연히 소형주, 중형주.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카카오페이가 가긴 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역시나 코스피 상장, 코스피 편입이라든지 코스닥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또 일정적으로 다 정리돼 있던 일정이라고, 예견돼 있는 일정이라고 또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되지, 절대 그런 것들을 추매하면 안 된다. 대형주가 18%나 올랐다는 얘기는 당연히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세 섹터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타타운 투자법이 현재 시장에서 훨씬 더 잘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주 플러스 재료가 테마주를 앞서는 장세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고, 실적주 플러스 테마는 실적 기반으로 매출도 늘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증설 계획이라든지 또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업황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붙는다는 거죠. 오늘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이고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8시 50분부터는 또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픽 종목 간단하게만 결과를 살펴보면은, 제가 엔터픽으로 항상 뽑았었던 큐버 엔터테인먼트가 어제도 5%, 그리고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5%, 목요일에도 8% 상승을 했고요. 서울옥션도 수요일에 4%, 어제도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단타보다는 그냥 내가 보유하고만 있어도 10% 이상, 이번 주에만 20%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큐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한 10번 이상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리고 저도 거기서 큰 수익을 많이 냈다고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 조정을 겪었죠. 큐브도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때 오히려 더 샀어요. 더 사기도 하고, 물론 그 전주에 팔아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저와 종목 선택하는 그 기준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가 방송한 종목들 안에서만 선택을 하는 거지, 제가 이상한 종목을 갑자기 내가 숨겨놨던 종목을 갑자기 선택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저도 똑같이 거의 대부분 장초에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초에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트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이 오늘을 못 가더라도, 오늘 마이너스 10% 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뒤에는 플러스가 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지, 3, 4% 떨어진다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트렌드가 3, 4% 또는 5% 이상 일부러 투매를 줘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개미를 털어낸다는 거죠. 보통 어떤 유튜브나 책 같은 데서는 3%나 5%를 손절 범위로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역이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장중한 때 10%씩 떨어뜨리는 종목도 많더라고요. 그러고서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확신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브엔터, 서울옥션도 계속 말씀드리던 종목인데 어제 큰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컴 제가 장초에 매수해서 보유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초가 넘기면 슈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초가가 넘어가면서 약 8%대 슈팅이 있었고요. 뭐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종목이었었고 뭐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죠. 거의 그 이후에도 한 40% 정도 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이틀 전 방송에서 제가 증권사 리포트가 아니라 이 공시자료 보여드리면서 신규 시설 투자 하루 쉬어줬어요. 수요일 날 쉬어주고 수요일 날 이게 나왔는데 하루 쉬어주고 목요일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17%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이틀 전에 방송했었죠. 4%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은 하루 쉬어줬고 목요일 날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언제 쉬어주고 언제 하루 눌려주고 올라가고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무슨 차트 분석으로 알아내고 이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포조선과 같은 경우도 2022년이 훨씬 더 수주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지금 현재까지 체결된 것들이 굉장히 상회하는 그러니까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주 건수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조선업 업황이 아직은 나아진다는 특별한 뭐 이런 섹터적인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대중공업도 이번에 또 편입이 됐죠. 코스피 종목에 또 편입이 됐고 또 이렇게 현대 미포조선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도 최근 2주 사이에 한 6번 정도는 언급드렸던 종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3일 전에는 단일가 거래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단일가 거래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런 건데 재료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장초에 자신 있게 매수를 했고 이렇게 한 6%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물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제 투자 성향이에요. 저는 빨리 매도를 하고 다른 또 올라갈 만한 종목에 또 가서 또 매수를 하고 약간 이런 게 성향이기 때문이지 이게 절대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3개월, 6개월 보고서 내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특화된 분야의 NFT죠. 문서 쪽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NFT 그리고 뭐 레포트라든지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트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들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3주 전부터 신규 상장주들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트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이 부분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지금 트임 같은 경우는 상장날 고가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눌려줬었거든요. 지금 3거래일 정도 눌려주고 있어서 오늘과 같은 경우나 오늘이나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슈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10% 슈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미래를 보고 차트를 대단히 잘 봐서 이걸 찝어내는 게 아니라 트렌드예요, 트렌드.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재료가 또 AI죠. 그럼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디어유도 뭐 여전히 디어유라든지 비트나이라든지 ITIG도 어저께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ITIG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어떤 그 차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중에서는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선시스템 한글가시스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바이브 컴퍼니도 어저께 장중한 때 8% 정도대 상승을 했고 한글과 컴퓨터도 8%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다 강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애플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쉬어졌지만 이것도 지속적인 재료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비고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승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골프존도 3일 전에 제가 골프 ETF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좀 상승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2%대 어제도 한 2%대 상승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치주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골프존이 갑자기 매출이 막 10배씩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또 접합하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소비재의 가치주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 매도했다는 말씀도 제가 9시 40분에 드렸었고요. 위메이드, 여기는 코리안 서킷이네요. 코리안 서킷 공유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이번 달에는 한 160%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저희 토론방은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리는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 의지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장중에 언급을 하지만 제가 좀 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좀 줄일 때도 있고, 저도 이제 왜냐면 업무를 계속 해야 되고, 지금 또 이게 기말고사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보고서 낼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좀 바빠서 요새 말을 좀 줄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토론방이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도 서로 어떤 사항을 보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든지 또는 이런 공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선순환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장중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들을 공유를 해주시면은, 당연히 카카오페이도 이때 공유하셨을 때가 11% 상승이었거든요. 이 이후로 7%나 더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놓치고 있었던 종목들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대형주를 일단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사실 상승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알게 됐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볼 건데, 미국 증시가 지금 추수제 감사절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 선행지표가 좀 없어요.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제가 그날 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어저께 말 그대로 선행지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어저께 3,900명, 역대 최고대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4,000명을 넘기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만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오늘의 확진자 수는 더 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결국에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도 당연히 소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금 뭐 전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80% 정도 떨어진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 모멘텀으로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녹록하지가 않고, 분명히 신약 개발이라든지 다른 재료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이 되면 또 임상 확해라든지 이런 주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 코스닥 현재 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국 휴장 같은 것도 사실은 미리 다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주요 뉴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 늘어나고 있고, 중환자 최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관광객 유치 경쟁, 이런 것들은 또 항공이나 여행주에는 또 괜찮은 뭐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전처럼 계속 위드 코로나 주가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합을 하기도 하고, 보합에서 횡보세를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는 그래도 마무리 단계라고 전체적인 흐름이 보고 있다는 거고요. 뭐 어저께 기준 금리는 좀 소폭 인상이 됐는데 뭐 다 예정됐었던 일들이니까. 그리고 안전오염제, 운송 관련된 주 어저께도 설명드렸고,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택배나 이런 것들이 운송 대란이 일어났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정도에는 단기 급등을 하는데 단기 제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파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이제 어저께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주가에. 그러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BTS 그 군대 부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논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는 하이브나 이런 엔터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런 군입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매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나마 유의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NFT 메타버스가 굉장히 강한데, 업비트의 NFT에서 첫 경매, 그래서 어쨌든 소녀와 고양이 일러스트가 2.5억에 낙찰됐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경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 미국의 로블록스라든지 유니티라든지 굉장히 급등세가 있죠. 이런 흐름들까지도 함께 NFT 메타버스 섹터에 수급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의 NFT는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고점이고 게임주 안에서도 좀 분류가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NFT, 그러니까 게임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NFT와 그게 아닌 토큰을 또 접합시킨 모델이 있고,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큰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적합을 시키고 있고, 게임빌 같은 경우도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장 속에서도 게임빌이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신작 게임이 계속 나올 거고 NFT와 결합을 시켜서 출시를 할 테지만,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에선 NFT를 과세를 하겠다는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한 10개가 이상이 되고, 그럼 10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파이를 나눠 먹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특화된 NFT를 가진 것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하고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살짝 간단하게 보면 24일 열린 첫 드롭스를 통해서 유명 아티스트 장갈의 일러스트 NFT가 경매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회원간 재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고양이 사진, 고양이 그림이 이제 낙찰가 됐다는 거고, 2억 5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약 2억 5천만 원으로 마감이 됐다. 어쨌든 이렇게 가상화폐로 거래가 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초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저께 10% 이상 상승을 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식 스터디 1기나 2기, 3기 방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읽어볼 만한 증권사 레포트나 흐름 같은 걸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남겨놨던 부분이 미술품 플러스 NFT 서울 옥션, 애니메이션 플러스 NFT 애니플러스, 부동산 플러스 NFT 한국토지신탁, 문서 플러스 NFT 한글과 컴퓨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도 몇 번 언급은 했는데, 게임 NFT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료수 사실 좀 식상한 감이 있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각 분야마다의 전문성 플러스 NFT 결합이 큰 시너지를 내는 듯하다. 그래서 최근 조정장 중에서도 모두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같이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만 해도 사실은 뭐 서울옥션과 한글과 컴퓨터로 매수 매도해서 20% 가까이 수익을 냈으니까 어쨌든 여전히 재료는 다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많이 오른 만큼 당연히 조정도 받을 수 있죠. 서울옥선도 이틀 전에 10% 하락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서 그 고점 전점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 특화된 산업군, 일단은 뭐 4종목 정도인데 어쨌든 아직도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10% 상승을 했죠. 보통은 상한가 이후에 아래로 조정을 주기 마련인데, 조정을 어쨌든 전고점 뚫고서 올라가서 좀 버텨주고 있어서 뭐 당연히 오늘 하루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데서 어저께 상한가를 가면서 재료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무상증자하고 주식 소각 결정이 나왔어요. 자사주 소각 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회사를 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어저께 공시가 뜨면서 알게 됐죠. 상한가를 가면서. 당연히 상한가를 저도 같이 들어가진 못했지만 오늘 알게 됐잖아요. 오늘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시청이 한 2,714억 원. 그럼 제가 좋아하는 소형주네요. 그 정도 볼 수 있겠고, 예전에 3월 달에도 한 3만 원대 정도를 기록했다가 지금 횡보를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럼 매집도 좀 이루어졌겠구나.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그래도 좀 증가하고 있네. 괜찮은 기업이네. 영업이익률이 33%면 상당히 높구나.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은 100% 이하니까 낮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면 엄청 높구나. 우량한 기업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현금 유보율이 높아야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뭐 상식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2019년도에 상장을 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 매물대를 봤는데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면은 한 25,000원 구간에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어떻게 뚫어줬고요. 그다음에 무중 200%라는 엄청난 호재가 나왔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걸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사례를 보면 무상증자가 200%라는 얘기는 현재 주가,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 주가죠. 한 17,400원에서 2배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36,000원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원방테크가 사례가 그랬고요. 최근에 200% 무증하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다시 원가격으로 찾았죠. 그리고 에코프로 H는 300%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3배가 오르고 현재 가격을 찾아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노코, 지난주 지금도 상승 중이죠.
무상증자 이슈 발생하면서 2배, 6만 원에서 시작해서 12만 원 찍고서 지금 다시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의 흐름을 미리 파악이 돼 있다면 무상증자 이슈만 보고도 충분히 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100% 무상증자가 아니라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00% 무상증자였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 소재가 아니라 지금 2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주주의 그 어떻게 보면 주당 가치에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최근의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200% 300% 무상증자를 호재로 판단한다는 게 그 흐름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장이 끝난 이후에 나온 리포트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당연히 장 끝난 이후에 리포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장 중에 나온 리포트들은 다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특별한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L, ISC 이런 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현재 강세 여파인 전장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인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큰 리포트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KT가 뭐 KT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나 NFT를 연결할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뭐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훨씬 더 좋게 보고 있고 SL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도 상황폭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뭐 특별히 내용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선장용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소폭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뭐 매출액도 한 8% 증가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좀 높게 증가하네요. 33%. 그러니까 큰 내용이 없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장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고 ISC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비메모리로 체질 개선 4분기에도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11%, 매출액은 약 한 5% 정도 4분기, 3분기 대비해서 물론 뭐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봤을 때 소리가 나올 만한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한 50%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호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KT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가 한 42%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커머스, 콘텐츠, 금융, 부동산, AI, 로봇, 헬스케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강화시킬 전망이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스튜디오 지니, 그다음에 K뱅크, 지니 뮤직 뭐 이런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KT 종목도 뭐 물론 본주라서 조금은 성장성이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주가 상승력이 있겠죠.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뭐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밝힌 건 아니지만 구독 서비스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성장성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6% 조정된 39만 원입니다. 그래서 KT 현재는 아쉽게도 좀 역배열이고 하지만 현재 20선을 돌파 직전에 있고 20선 돌파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재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 기간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횡보 후에 이제 수렴을 했고 재료 발생을 했고 이제 대형주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거의 SK텔레콤 한 22조 정도 될 거예요. KT가 한 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증시 분석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개별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시장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시엔투스 성진,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이슈로 상한가를 갖고 비덴트 여전히 강한 흐름, 가상갈패 관련된 주들이 어저께 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률이 좋았고 드래곤플라이도 소형 게임들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P2E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를 한다는 거죠. 12월 달에. 그래서 그런 개별 이슈가 있어야지 상승할 수 있는 게임주들은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 편입, 특례 편입 때문에 상승을 했고 이녹스 자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그 자회사로 있죠. 그리고 자회사 여기 말고도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가 2차전지 임급제로 어쨌든 증설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이 재료도 벌써 제가 한 3일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재료죠. 그리고 ST팜 뭐 제약주 설비 증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내가 ST팜이란 기업, 뭐 코리안 서킷이란 기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로 인해서 이런 재료로 상승한다는 거 여기 써 있잖아요. 설비 증설. 그리고 코리안 서킷도 제가 증설 말씀드렸죠. 공장.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한다는 얘기는 수주가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생산량이 증대된다는 얘기죠. 그럼 매출의 볼륨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호재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시에서 증설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당장 비용이 들어가는 악재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내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투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서킷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는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징어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 비덴트 인바이오젠과 함께 자금 조달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뭐 셀바스 AI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좀 순환매 돌고 있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평소에 강조 많이 했던 것들이죠. 갤럭시아 머니터리, 티사이언티픽, 여기도 지금 빗성 관련된 주, 그 가상화폐 관련된 주, 두나무 관련된 주 정리해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미투온도 같이 정리해드렸었고요. 메타버스로. 쌍방울 같은 경우는 그때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 제가 한번 당했던 종목인데 뭐 여전히 보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한 15%,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12%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아시아나항공 이슈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 물론 아시아나항공이 결멸이 성경한테 뺏겼잖아요. 그 회사한테 뺏기면서 폭락은 했죠. 폭락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나긴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인수합병 할 정도의 자금이 있는 곳이었으면 아시아나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이스탄공을 인수합병 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면 무슨 신사업이라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메타버스 신사업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IOK하고 같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전자결제, NFT, 여기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애니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플러스 NFT가 붙은 강력한 재료라고 말씀드렸었고, 물론 지금 이틀 동안 50% 상승했으니까 눌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딥노이드, 메타버스, AI 의료, 다날, 전자결제, 페이코인. 다날은 뭐 거의 한 2달 반 전부터 10번 이상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영보화학, 뭐 세종시 관련된 주, 이렇게 대선주, 정책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세종시 관련된 주들은 원래 그 프롬파스터랑 뭐 이런 약간 강세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오히려 좀 쉬어졌고, 이렇게 새로운 종목이 또다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EW, 뭐 지옥 계속 1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상승을 했고, 일동제약, 뭐 경공 코로나, 그다음에 뭐 사이버원, 신규 상장 주면서 정보보안, 신규 상장 주니까 또 여기도 주목해봐야 되죠. 그리고 또 정보보안이란 재료도 괜찮고, ITIG가 정보보안으로 지금 상한가 2번 갔잖아요. 그래서 보셔야 되고, 비즈니스원 같은 경우도 뭐 우상증자 이슈가 나왔다.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의 강세 섹터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NF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미국장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고, 현재는 어쨌든 코스피 역배열 상태, 그 다음에 20선 지지가 아직은 안착하지는 않은 상태. 그래서 29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좀 불안한 상태긴 해요. 언제든지 2800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지수를 이기는 강세 섹터로는 자율주행, 5G,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적 플러스 재료가 붙은 것들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주 하나를 아는 것보단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알아야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게 기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사실은 그 종목이 어떤 호재가 떴을 때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재료가 떴을 때 의심을 해요. 이게 괜찮은 재료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차트 보고 이러다 보면 이미 10%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돈의 흐름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주식 토론방 제가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방송이 늦긴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면 어쨌든 뭐 한 6시 전에는 올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12월 재테크 스터디 모집하는 글 올려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